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평소에는 0.1초 만에 스마트폰으로 막 수백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고 또 지구 반대편에서 물건도 안전하게 결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편리한 세상이죠. 그런데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에서는 왜 여전히 직원이 신분증을 눈으로 훑어보고 종이 쪼가리나 바코드 스캐너에 의존해야 할까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탐구는 인간의 그 불완전한 눈을 믿는 대신에 절대 속일 수 없는 수학의 민주주의의 방패를 맡기는 아주 발칙하고도 정교한 특허 기술의 설계도를 뜯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정확한 문제제기네요. 사실 수십 년간 우리가 좀 당연하게 여겨온 선거 시스템의 그 근본적인 취약점을 찌르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판단, 즉 그 주관적 개입이 들어가는 순간 완벽해야 할 절차에는 반드시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 분석할 자료는요. 수학적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선거 시스템의 부정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특허 기술 명세서 원문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일반인을 위한 신문집답부터 IT 보안 전문가들을 위한 치밀한 질의응답까지 아주 꼼꼼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근데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좀 단호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막 민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의 미션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거나 과거의 어떤 의혹을 지지 혹은 비판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IT 보안적 메커니즘만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해부할 겁니다. 맞습니다. 오직 기계적인 팩트로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기술 그 자체에만 집중해 보시죠. 자, 그럼 이 복잡한 기술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점은 현재의 시스템이거든요. 네, 현재 시스템의 한계부터 짚어봐야겠죠. 투표소에 가면 보통 우리가 신분증을 내거나 스마트폰에 뜬 바코드를 스캐너에 띡 하고 찍지 않습니까? 꽤 발전된 전자 시스템 같은데 이 특허 자료에서는 도대체 현재 방식이 무엇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가요? 현재 투표소에서 쓰이는 스캔 방식을 IT 관점에서 보면요. 아주 단순한 단방향 읽기 구조입니다. 스캐너가 유권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진 QR코드나 바코드 같은 정지된 그림을 단순히 읽어드리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아, 잠깐만요. 정지된 그림을 읽는다는 건? 그러니까 그냥 카메라로 찰칵하고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같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약간 가장 치명적인 취약점이에요. 아니, 화면 속 이미지만 확인하면 껍데기만 벗겨와도 속수무책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타인의 스마트폰 화면을 막 그대로 캡처해오거나 겉모습만 똑같이 위조한 가짜 신분증 앱을 만들어 스캐너에 들이밀어도요. 기계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와, 그림의 형태만 맞으면 무조건 통과시켜버리는 거군요. 밖에서 들어오는 가짜 유권자조차 못 걸러낸다면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그럼 이 특허는 투표소 입구의 문지기 역할을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여기서 이 기술의 첫 번째 방패인 기계 간 둥적 챌린지 리스폰스라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투표소의 단말기가 유권자의 스마트폰 화면을 그냥 수동적으로 스캔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네. 실시간으로 아주 복잡한 암호 통신을 시도합니다. 단말기가 스마트폰을 향해 일회성 난수와 타임스탬프가 포함된 수학 퀴즈를 0.1초 단위로 끊임없이 던지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 일회성 난수라는 건 뭐 쉽게 말해서 은행 보안카드나 OTP 띄울 때 나오는 방금 막 생성돼서 1초 뒤면 폐기되는 그런 일회용 비밀번호 같은 건가요? 아주 훌륭한 이해입니다. 선관위 단말기가 스마트폰한테 너 진짜 유권자의 폰 맞아?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막 만들어낸 이 0.1초짜리 암호 문제를 당장 풀어서 너가 살아있는 진짜 기계라는 걸 증명해봐 라고 요구하는 셈이죠. 오, 기계들끼리 퀴즈를 내고 푸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 단순한 캡처 사진이나 껍데기만 벗긴 가짜 앱이라면 어떨까요? 이 동적 수학 연산을 풀 수 있는 컴퓨팅 능력이나 암호키가 아예 없잖아요. 아하, 어차피 죽어있는 이미지이거나 로직이 없는 가짜니까 기계가 던지는 실시간 질문에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즉각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투표소 입구에 서 있던 시각장애인 문지기를 아주 깐깐한 수학 천재로 바꿔버린 셈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네, 어떤 의문이시죠? 기계들끼리 실시간으로 0.1초 만에 통신을 막 주고받으려면 무조건 빠른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만약 선거날 투표소에 인터넷망이 뚝 끊기거나 누군가 악의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해서 통신망 전체를 마비시키면 어떡합니까? 현장의 모든 투표가 전면 중단되는 건가요? 사실 일반적인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전체 마비가 올 겁니다. 하지만 이 명세서가 전문가들의 이목을 끄는 이유가 바로 그 오프라인 대비책에 있거든요. 오프라인 대비책이요? 네, 인터넷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도 이 신원 검증과 투표 절차는 멈추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아주 훌륭하게 들리는데 아니 외부 서버랑 통신이 아예 안 되는데 대체 무슨 수로 눈앞의 유권자가 진짜인지 확인을 하죠? 기계가 뭐 텔레파치라도 쓰나요? 스마트폰 내부의 물리적인 칩 구조를 조금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최신 스마트폰 안에는 운영체제랑 완전히 분리된 안전한 실행 환경, 즉 TEE라는 독립적인 금고가 칩 형태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 내부에 금고가 따로 있군요. 네,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을 때 유권자의 자격증명서가 이 물리적 금고 안에 미리 안전하게 캐시, 그러니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투표소에 인터넷이 끊어지더라도 스마트폰과 선관위 단말기가 와이파이가 아닌 블루투스나 NFC 같은 근거리 통신만으로 만나서 이 밀봉된 금고 안의 데이터를 통해 로컬에서 직접 수학 연산을 수행합니다. 아, 중앙 서버에 매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각자의 주머니 속에 이미 정답을 검증할 수 있는 초소형 암호 해독기를 들고 투표소에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안전하게 본인 확인을 마치고 투표를 다 진행한 뒤에요. 나중에 인터넷망이 복구되면 그때 기기들 안에 안전하게 암호화되어 쌓여있던 로그들을 중앙 서버로 전송해서 사후 동기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와, 어떤 극한의 통신 환경에서도 관문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는 가짜 유권자나 외부 통신 공격은 기계들의 수학 연산으로 완벽하게 막아냈다고 칠게요. 네, 하지만 약간 보안의 가장 큰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지 않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만약에 투표소 내부 직원이 작정을 하고 시스템 관리자 모드로 몰래 들어가서 발급 버튼을 마구 눌러댄다면요. 밖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이른바 유령표가 프린터에서 수십 장 쏟아져 나오면 결국 앞선 방패들이 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맞아요. 선거 시스템 보안에서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진짜 치명적인 영역이 바로 그 내부자 통제입니다. 그렇죠. 내부 직원은 권한이 있으니까요. 네, 기존 시스템들은 유권자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로그 기록과 실제 프린터가 투표용지를 출력했다는 물리적 동작이 전산상에서 되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아, 빈틈이 있었네요. 하지만 이 특허는 해시 바인딩이라는 아주 독창적인 암호학적 구조를 통해서 내부의 적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잠깐만요. 해시 바인딩. 이 용어가 등장할 때마다 약간 머리가 아파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 복잡한 개념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분해해 주시죠. 두 개의 데이터를 결합한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기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구에서 진짜 유권자가 암호 퀴즈를 통과해 만들어진 무결성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데이터고요. 그리고 기계가 발급해야 할 투표용지에 고유한 이벤트 일련 번호가 있죠. 시스템은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소프트웨어적인 믹서기에 놓고 그냥 갈아버립니다. 갈아버린다고요? 네, 이 믹서기가 바로 SHA-526 같은 초강력 해시 함수인데요. 두 데이터를 완전히 으깨고 섞어서 원본의 형태는 알아볼 수 없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새로운 형태의 암호 덩어리로 영구 결합해버리는 겁니다. 아, 데이터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묶어버린다는 비유가 아주 찰떡 같네요. 하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어요. 어떤 점이시죠? 소프트웨어 상에서 두 데이터가 하나로 묶였다고 쳐요. 만약 내부자가 마우스로 발급 버튼을 수백 번 클릭하면 모니터에는 에러창이 뜰지 몰라도 기계적인 롤러는 돌아가서 백지 투표용지가 막 출력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의 그 수학 문제가 어떻게 물리적인 기계를 멈춰 세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의 핵심인 하드웨어적 잠금 장치, 즉 하드락 메커니즘입니다. 이건 단순한 윈도우 에러 팝업창 수준이 아니에요. 네, 프린터 기기 내부의 구동 펌웨어나 전원 제어 회로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그 해시 믹서기에서 나온 고유한 암호 덩어리를 입력값으로 받아야만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아예 물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아하, 암호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예 프린터 모터로 가는 전기 신호 자체를 싹 끊어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관리자가 권한을 탈취해서 마우스가 부서져라 발급 버튼을 눌러도요. 정당한 유권자의 스마트폰이 보내준 응답값이 없어서 그 해시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으면 프린터는 그냥 전원이 나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물리적으로 유령표가 인쇄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와, 그 메커니즘을 들으니까 이제야 완벽히 이해가 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마치 양쪽으로 나뉜 아주 튼튼한 쇠 지퍼와 같은 거죠. 네, 좋은 비유네요. 한쪽 지퍼의 이빨은 당신이 현장에 서 있는 진짜 유권자라는 수학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지퍼의 이빨은 프린터에서 출력되는 종이 투표용지인 거죠. 이 두 개의 이빨이 완벽하게 맞물려서 지퍼가 잠기지 않으면 아예 기계의 모터가 멈춰버려서 투표용지를 뱉어내지 않는 겁니다. 완벽한 비유입니다. 억지로 다른 지퍼를 끼워 맞출 수도 없고요. 지퍼를 잠그지 않은 채로 투표용지만 쏙 빼낼 방법도 없습니다. 정말 철통 같네요. 나중에 투표가 끝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지퍼가 잠긴 해시값의 개수랑 실제 투표함에서 쏟아져 나온 종이 투표지의 개수만 정확히 1대1로 대조하면 중간에 몰라 끼워 넣은 가짜표는 단 한 장도 숨을 곳이 없어지는 거죠. 밖에서 들어오는 조작도 막고 안에서 만드는 조작도 물리적으로 차단한다. 진짜 치밀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여기서 저는 약간 이 완벽함 때문에 생기는 아주 본질적이면서도 서늘한 딜레마가 딱 떠오르는데요. 청취자분들도 분명 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딜레마를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지퍼 비유에서 유권자의 신원 데이터랑 종이 투표용지를 아주 강력하고 영구적으로 묶어버렸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나중에 정부나 권력자가 이 해시값인지 뭔지를 역추적해서 이 암호 덩어리를 뜯어보니 1번 유권자가 발급받은 투표용지에 특정 후보 도장이 찍혀있네 하고 다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아무리 부정을 막는 게 중요하다지만 사실 헌법이 보장하는 최우선 가치인 비밀투표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 아닌가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이 특허 명세서 설계자들이 사실 가장 공을 들이고 또 엄격하게 선을 그은 헌법적 경계선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밀투표는 절대 훼손되지 않습니다. 진짜요? 지퍼로 묶는다면서요? 그럼 도대체 뭘 묶는 건데요? 이 결합되는 타겟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거든요. 지퍼의 반대쪽 이빨은 유권자가 기표소 안에서 누구에게 도장을 찍었는가 하는 기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네. 오직 투표소의 입장에서 백지 상태의 투표용지를 정상적으로 한 장 발급받았다는 세션 아이디에만 한정해서 묶어버립니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시스템은 정당한 유권자가 합법적으로 투표용지를 받았다. 딱 거기까지만, 즉 절차적 무결성까지만 완벽하게 증명하고 추적합니다. 절차적 무결성이요. 네, 유권자가 빈 종이를 들고 기표소 커튼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기계와의 연결고리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아키텍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아하, 결국 이 기술은 당신의 투표지 하나하나의 궤적을 끝까지 쫓아가는 무서운 GPS 추적기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아닙니다. 그냥 투표소 입구에서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철통 같은 입장권 검사기라는 뜻이네요. 정당한 유권자라서 놀이공원 입장권을 줬다는 사실만 기록할 뿐이지 들어가서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회전목마를 탔는지는 아예 알 수도 없다는 거네요. 기술이 헌법의 선을 넘지 않도록 스스로 제한을 둔 셈입니다. 정확합니다. 명세서는 이 점을 아주 반복해서 강조하더라고요. 결과가 아닌 절차의 합법성만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입구의 문지기도 완벽했고 내부자의 조작도 물리적으로 통제했고 헌법적 비밀 투표 가치도 확실히 지켜냈습니다. 투표가 무사히 다 끝났어요. 네, 하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선거가 끝난 늦은 밤, 투표함은 봉인되었어도 전산 데이터가 모여있는 중앙 서버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영화에서처럼 천재 해커가 DB 서버를 뚫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선관위 최고 시스템 관리자가 악의를 품고 백도어로 접속해서 기록이나 숫자 자체를 싹 다 지우고 조작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현장에서 아무리 잘 막았어도 종착지가 해킹당하면 다 끝 아닙니까? 데이터베이스 조작 가능성, 그것이야말로 모든 전자선거 시스템이 극복해야 할 마지막 관문이죠. 그래서 이 특허의 사후 방어 아키텍처는 단 하나의 중앙 서버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럼 어디에 저장하나요? 여기서 투표 기록은 즉각적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 구체적으로 하이퍼레저 같은 분산 원장 기술로 넘겨집니다. 블록체인이요? 아니, 암호화폐 거래할 때나 쓰던 그 기술이 투표 데이터 보관에 쓰인다고요? 하지만 잠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면 결국 그 서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주체도 선관위나 국가기관일 텐데 최고 권한을 가진 내부자가 마음먹으면 블록체인 데이터도 통째로 뜯어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블록체인의 분산 합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그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불가능한 거죠? 투표소 현장에서 해시 바인딩으로 묶인 암호 데이터가 생성되는 그 즉시 이 데이터는 중앙 서버 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수천 개의 분산된 노드에 동시에 트랜잭션으로 전파되고 합의되어서 영구적으로 딱 박제되어 버립니다. 아, 기록이 여러 갈래로 쪼개져서 동시다발적으로 복사본이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최고 관리자나 해커가 이 박제된 과거의 기록을 단 한 표라도 고치려 한다면 여 서버 하나만 해킹해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분산된 전체 노드의 51% 이상을 정확히 같은 0.001초의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해킹해서 원장을 뜯어 고쳐야 하거든요. 와, 51%를 동시에요? 네, 이건 현재 인류가 가진 컴퓨팅 파워로는 수학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 중앙 DB 텍스트를 몰래 고쳐넣더라도 블록체인 노드들에 박제된 원본 데이터랑 대조하는 순간 1초 만에 조작 사실이 들통나게 되는 거죠. 어떤 권력자나 해커가 와도 사후 조작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완벽한 사후 방패네요. 자, 기술적인 방어막은 빈틈이 없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제 머리를 막 때리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이 시스템이 너무 거대하고 정교해요. 스마트폰이랑 0.1초 만에 암호 통신을 하고 물리적인 하드락을 제어하고 블록체인에 실시간으로 올린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이거 전국 수만 개 투표소에 깔려면 수천억만짜리 세금 폭탄 터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겁니다.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이죠. 엄청난 고사양의 새로운 투표 전용 기계를 전국에 싹 다 새로 깔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현실적 한계를 짚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도입 비용이 천문학적이면 실현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특허가 진짜 혁신적인 부분은 바로 그 비용과 확장성이 있습니다. 네. 명세서는 이 시스템이 하드웨어 프리로 구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하드웨어가 필요 없다고요? 수만 대의 새로운 기계를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까? 네,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 투표소에는 선관위가 이미 사용 중인 본인 확인용 노트북과 프린터들이 수만 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특허는 비싼 새 기계를 들이는 대신에 기존 시스템의 RESTful API나 SDK, 즉 일종의 소프트웨어 모듈만 가볍게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깐깐하게 따져보고 싶네요. 전국에 깔린 노트북들이 다 기종도 다르고 산지 오래된 구용도 막 섞여 있을 텐데 단순히 소프트웨어 파일 하나 깐다고 앞서 말한 하드락 같은 정교한 물리적 통제가 완벽하게 호환이 되나요? 현장에서 오류가 속출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면 호환성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SDK 형태로 제공되는 보안 모듈은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의 최하단, 즉 프린터와 직접 신호를 주고받는 드라이버 레벨에서 직접 개입하도록 설계되거든요. 드라이버 레벨이요? 네, 기종이 달라도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로 보내는 표준 인쇄 신호의 길목을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값이 맞지 않으면 아예 하드웨어 단으로 넘어가는 신호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방식인 거죠. 아, 그러니까 기계의 브랜드나 성능과 상관없이 두뇌의 역할을 하는 운영체제의 가장 밑바닥 신경망을 장악해버린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생각보다 소프트웨어 개발비나 중앙 블록체인 서버 연동 비용 정도만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스템 연동과 소프트웨어 구축 비용을 다 합쳐도 대략 20억 원에서 50억 원 선에서 국가 단위 인프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매 선거가 끝날 때마다 터져나오는 부정선거 의혹 수사, 재검표, 그리고 그로 인한 어마어마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획기적으로 저렴한 비용이죠. 세상에, 이 엄청난 보안 기술이 고작 수십억 원의 소프트웨어 패치 하나로 해결된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비용이 저렴하고 기존 노트북에도 깔 수 있다면 이걸 굳이 선거에만 쓸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그 지점이 바로 이 특허 기술이 그리는 궁극적인 빅픽처입니다. 명세서는 이 아키텍처가 우리 사회의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결제나 인증 시스템에도 똑같이 이식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선거를 지키는 방패가 일상으로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동네 식당이나 편의점의 결제 키오스크에 이 소프트웨어를 적용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미성년자가 아주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신분증 앱 화면을 들고 와서 술이나 담배를 사려고 합니다. 네, 요즘 그런 일 많죠. 과거 같으면 직원이 눈으로 대충 보고 속았겠지만 이제는 키오스크가 스마트폰을 향해서 이 0.1초짜리 암호 챌린지를 던지는 겁니다. 캡처본이거나 가짜 앱이니까 0.1초 만에 날아온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고 결국 결제창 자체가 안 넘어가고 에러를 뱉어내겠군요. 맞습니다. 술을 살 수 있는 물리적 수단 자체가 원천 봉쇄되네요. 그렇죠. 미성년자가 작정하고 속여서 술을 샀는데 애꿎은 자영업자가 영업정지를 당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술이 일상에 도입되면 단순한 결제 보안을 넘어서 범죄 시도 자체를 단념하게 만들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일종의 사회적 백신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사회적 백신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오직 사람의 주관과 눈에 의존하던 그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개입될 틈을 단 1mm도 주지 않는 수학적 방어막의 실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기술이었죠. 스마트폰과 투표 단말기가 주고받는 0.1초의 동적 암호 퀴즈부터 무결성 데이터와 종이를 물리적으로 결합해버리는 해시 하드락, 그 과정에서 헌법적 비밀투표의 선을 지켜내는 정교함, 또 사후 조작을 무력화하는 분산원장 블록체인과 놀라운 범용성까지 살펴봤는데요. 절차적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아주 명확한 기술적 청사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기술적 한계로 발생한 아주 작은 틈새를 두고도 엄청난 음모론과 불신으로 에너지를 소모해왔잖아요. 이 기술은 우리에게 제발 서로를 믿고 절차를 믿어달라는 공허한 호소를 멈추게 합니다. 그렇죠. 그 대신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해시 함수와 블록체인은 수학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명쾌한 팩트로 신뢰를 강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매번 선거 끝날 때마다 조작이다 아니다 싸우느라 들어가는 소송 비용이나 국민들이 막 둘로 쪼개지는 사회적 분열 비용 생각하면 50억 원은 정말 헐값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문헌에서도 바로 그 뛰어난 경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기술이 선거의 기표나 개표라는 전 과정을 다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구멍인 투표소 현장에서의 가짜 유권자 침투와 유령표 발급을 방어하는 완벽한 수학적 관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술집에서 위조 방지용으로 쓰이던 기술이 은행이랑 공항을 거쳐서 이제는 국가 선거 인프라로 진화하려 한다는 그 여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진화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보통 기술이 막 발전하면 개인정보 털리고 감시당할까 봐 걱정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자료를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완벽한 암호학적 수학 기술만이 인간의 개입과 조작을 배제하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민주주의를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 말이죠. 네, 기술의 역설이네요. 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신뢰는 흔들리기 쉬운 사람에게서 와야 할까요? 아니면 타협할 줄 모르는 차가운 수학 공식에서 와야 할까요? 오늘 이 탐구가 당신에게 든든한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